대중교통에 있어가지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지하철 탑승 문제도 있겠죠. 1. 그 다음에 2는 광역교통수단이나 시외교통수단은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훨씬 약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들 만났을 때. 시외교통수단과 광역교통수단에 대해 가지고 실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위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휠체어 타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만들자? 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그런데 지금 서울적 지하철이 94% 가까이 설치가 됐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역사들은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위로 올리면 사유지를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곳들이라서 안 된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점진적으로 연구하자는 게 입장이니까 제 입장이 반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하는 속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서울 지하철 점거해가지고 3호선, 4호선 타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문명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유명했던 59초 쇼츠 공약을 보면요.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가 지하철 정기권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지하철을 항상 4호선 타고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정기권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정기권을 타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하철 구간만 돼요. 버스로 환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 버스 정기권 다 같이 되는 걸 환승되는 걸 만들자라고 한 게 윤석열의 1번 아닌 2번 공약이었던 이유가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네. 여의도 누가 그런 걸 타고 다니겠어요. 자, 그럼 3번 공약이 이제 저상버스를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에까지 확대한다였거든요. 그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당사자성을 중시해요. 장애인이어야지만 장애인 정책을 할 수 있다. 이걸 탈피해야 돼. 이건 굉장히 독선이에요. 이 당사자성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책 실패를 겪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 정치죠. 청년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얘기했었어요. 저는 이 생각에 완전 반대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의외로 이준석이 10년 가까이 정치하면서 청년자 직위가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가는 직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전에 청년 비례대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 거절했고요. 청년 최고위원과 일반 최고위원 전 일반 최고위원을 갔어요. 기탁금이 여기는 5천만 원, 여기는 1천만 원인데도요. 대한민국 정치는 수많은 것들을 분절해오면서 당사자성을 굉장히 강조해왔어요. 그게 일견 타당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제가 농업 정책을 뭘 알겠어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그런데 거꾸로 농업 같은 특수 분야가 아닌데 과도하게 이제 당사자성을 강조한 부분도 있어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나 불편해 또는 내가 가장 힘들어를 강조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를 보편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경제를 잘 돌리면은 일자리가 늘고 그 안에 청년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딱 떼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90% 이상 확률로 무능력자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급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청년 일자리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방식이 나오게 되죠. 혐오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혐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장애인이 싫어. 이게 혐오예요. 네가 싫은 이유는 장애인이기 때문이야. 이런 게 혐오예요. 저는 예를 들어 주어가 장애인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장현은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는 것이고 전장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근데 이걸 보통 그럼 치환하려고 하거든요. 거꾸로 전장현은. 왜냐하면 더 많은 우군을 얻기 위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페미니스트들의 일부 행태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반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반기독교도가 아니에요. 페미니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반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페미니스트로 몰아요. 이게 보통 이들이 조장하는 혐오거든요, 거꾸로. 자, 그럼 여가부가 역설적으로 여가부의 존재가 그렇게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굉장히 일을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역설인 거예요.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고 이제 폐지의 대상이 지목되니 갑자기 여가부가 무슨 여성 인권의 보루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의외라는 거죠. 부처로서의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없애자는 것이고 작은 정부로는 입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부터 보수가 이제 더 이상 꺼내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색깔론이에요. 빨갱이 얘기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흔히들 더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공격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국민의힘에 더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말만 하면은. 이준석이 여성 혐오라 생각하면 여성 혐오했다는 문장 하나만 소개해달라. 행동 하나만 소개해달라. 없어요. 장애인을 혐오했다면은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데 장애인을 혐오했다는 행동이나 언어를 하나만 지적해달라. 그럼 보통 못 찾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네이버 댓글에 장애인 혐오하는 댓글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코미디 하자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진보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보 정치에 대해서 욕하는 댓글이 늘어났다 그러면 진보 혐오인 거예요. 이런 비상식의 이제 논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혐오 담론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산으로 갈 텐데 혐오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종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너 종북이야 했는데 사람들이 긴장감도 안 느끼잖아요. 사실 종북이 얼마나 무거운 단어입니까? 네. 저 북쪽을 찬양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종북이 그러면 그래 나 종북할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사람이. 근데 혐오 담론도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 혐오 장애인 혐오 그러면 그래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게 가장 장애인들한테는 무서운 지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녹색당도 환경보다는 젠더를 더 많이 다뤄요. 정의당도 그래요. 정의당도 과거에 노회찬, 단병호, 권영길 이런 노동의 영웅들이 있던 정의당과 젠더 문제만 다루고 있는 정의당의 위상이라는 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다소간의 어쨌든 그런 선거를 위한 전략성이라 하더라도 젠더 담론을 너무 거하게 이끌고 가면 전 180석 정의당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그릴 때 예를 정도전이 어떤 세상을 그릴 때 정도전이 그린 세상과 그 실현 과정에서의 저항 그리고 그 결과치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을지가 딱 맞아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0%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계속 실현될 거라는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매번 한 70% 확률로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힘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당대표를 한 겁니다. 당대표의 힘으로도 만약 할 수 없는 개혁이 있다 그러면은 또 더 다른 그게 정치 권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다른 힘을 찾아 나서겠죠. 근데 제가 하는 방향에 있어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